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운동화 전쟁 리복하고 나이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나이키도 리복보다 훨씬 더 큰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지 70년대인가 뭐 언제 리복이 뭐 엄청 잘 돼서 따라와가지고 리복이 오히려 한번 뒤집어 엎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약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주요 고객과의 관계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리복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결국 또 나이키한테 지게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막 잘 되니까 오히려 엄청 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멀티샵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데 엄청 큰 고객이잖아요. 주요 고객인데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소평가를 해서 결국에는 리복 제품 안 받겠다 막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리복이 나이키한테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요 고객, 특히 큰 고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나오는 게 유능한 리더는 성공의 열쇠일까?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유능한 리더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바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할 줄 알고 경쟁 기업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광고 슬로건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좀 운도 많이 중요하다고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지도자는 좋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고 거기에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실력 좀 좋고 운 좀 따라주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위대한 컴백이라는 타이틀로 좀 잘 안 됐다가 나중에 다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치를 다시 조금씩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회사는 94일생으로 회생한 컨티넨탈 항공이 나오는데요. 컨티넨탈 항공에서는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사에서 뭐 그런 걸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컨텐츠 항공이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지만 안 되는 거라서. 하여튼 미관성이 없는 전략은 안 된다고 했던 게 왜 이 말을 했었지? 이 컨티넨탈 항공의 그 리더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자꾸 전략을 바꾸고 막 이거 하다 그랬다 저거 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서 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기업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뚜렷한 목표와 전략은 기업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그게 직원 투자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서 헌신적으로 일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지금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없어서 헌신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제가요? 초과부리가. 제가요? 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컨티넨탈 항공은 노사 관계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대적인 접근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이 사장이 굉장히 그 직원들한테 오픈된 그걸로 마인드로 막 자기 사장실 다 개방하고 막 들어오게 해서 막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노사 관계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도태한 위기에서 살아난 공룡 IBM은 이제 시장 잠식 현상 공포증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 잠식 현상이 뭐냐면요, 한 기업의 신상품이 같은 기업에서 출시한 구모델의 시장을 빼앗기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코카콜라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뉴코크가 너무 잘 돼서 그 구모델 옛날 거를
빼앗길까봐 그런 것도 또 걱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포증을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업은 언제나 현상 유지에만 급급할 수 없고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옛날 거 막 시장 빼앗길까봐 무서워하고 또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너무 공포증 경계해가지고 창의적인 상품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IBM이 이런 걸 경계하는 게 좀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날씬하면서도 효율적인 기업이 되라. IBM이 엄청 큰 회사잖아요. 한때 너무 잘 나갔을 때 얘네가 좀 약간 망했던 그게 관료주의적인 게 너무 강해서 망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IBM에서 일한다면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무슨 양복도 따로 뭐 유니폼처럼 있었다고 하더라고. 파란 색깔 양복이. 그래서 막 엄청 되게 수직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너무 단계가 높아지니까 그런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날씬하면서도 효율적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가 단순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조직의 하부에서부터 특정 계획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 네 번째로 기업 전체 차원에서 장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이고 최대한 부피, 뭐 거품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위기 관리를 잘 못해서 잘 안 된 경우 그 마케팅 실패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무심한 위기 관리와 책임 회피로 야기된 재앙 파이어스톤하고 포드인데 포드 자동차에 그 타이어를 납품을 한 회사가 파이어스톤인데 그 타이어에 결함이 생겨서 사람들이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있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타이어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도 뭐 죽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체 부주의로 인한 제품 결함은 고객의 부상, 심하면 사망을 도리어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를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게 되면 소송 같은 것도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나 뭐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그런 게 실추가 되면 되게 돌이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니까 파이어스톤하고 포드 자동차가 딱 그 타이어 하나만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두 개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품질 결함과 관련한 소송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회사의 발전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화해 전략으로 위기를 넘겨야 한대요. 근데 이 회사 둘이 잘못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비난만 하고 매체에서도 계속 서로 깎아내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기를 오히려 악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오히려 화해하는 모드로 했었어야 됐는데, 책임 소재가 두 회사 이상이 있는 경우 문제 해결책은 대립이 아닌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이 두 회사는 그걸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오는 회사가 위기 가인 대처로 문제 공작한 페리에. 페리에는 생수회사요. 근데 원래는 잘 팔리고 되게 뭐 생수 하면은 페리에 하는 게 약간 고유 명사가 됐었을 정도로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됐던 이유가 한 번 그 위기를 너무 과잉 대처함으로써 많이 인지도를 떨어뜨리게 됐는데 물에서 벤젠이 좀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마셔도 큰 위험이 없을 정도의 그건데 아주 소량이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어도 됐었던 건데도 과잉 대처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네 그 물에 막 벤젠이 있다. 그게 오히려 더 떠벌려지게 돼가지고 망한 경우가 얘네예요. 그래서 시장을 몇 개월 이상 비우는 경우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막 안 됐을 때 막 조사한다고 막 막 연구하고 그런답시고 몇 개월 이상 동안 얘네가 그 시장에서 안 팔고 막 리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쟁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럴 때 오히려 뜬 회사가 뭐 에비앙 이런 회사 있죠. 오히려 엄청 더 뜨게 된 거예요. 얘네가 망한과 동시에. 그래서 기업이 마지못해 실수를 인정하면 기업에 대한 신비감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얘네가 막 내세웠던 게 우리 물은 뭐 100% 뭐 천연 뭐 무슨 물이고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벤젠이 나왔다. 이런 거 당연히 신비감이 당연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가격과 품질을 비례한다는 오해는 아직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 물이 좀 비싸다 그래요. 근데 얘네 물이 좀 비싼데 뭐 품질이 되게 좋다고 뭐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물인데도 사 먹잖아요.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인식이 존재를 해서